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5도, 안동 10.4, 포항 13도 등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3도 등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등 8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과 설 당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 오후부터 연휴 마지막 날 오전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대구 기상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하폭이 너무 적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0.5%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낮춘 건데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학생당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역 사립대 가운데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계명대는 0.06%만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학생 1인당 1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학의 재정이 도저히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다들 또 힘드시니까 고통에 분담한 독자만단 차원에서 금호공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영남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전문대는 동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과학대와 수성대학교, 영남이공대가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다른 전문 대학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긴축 예산 절감과 또 적극적인 재정 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장학금은 대폭 확보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역 대학들의 이런 소폭의 등록금 인하나 동결은 대학의 자발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교육부의 각종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생색내기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곳에서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도 퇴거 위기에 놓여 주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한 매입 임대주택. 9평 남짓한 공간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65살 김영표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스요금을 낼 돈조차 없어 6달 전에 가스 공급은 끊겼고 얼음 같은 냉기 속에서 전열기구에 의지한 채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이혼하면서 가족과 연락도 끊겼고 IMF 때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교도소까지 가는 아군을 겪었습니다. 생활비는 40여만 원의 수급비가 전부.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다음 달에 또 수술을 받아야 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답답할 뿐입니다. 호흡작용이 힘드니까 우선 어떤 무거운 걸 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유일한 쉼터인 매입 임대주택의 월세도 1년 넘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3개월 월세가 밀리면은 거의 이렇게 공고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하에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 딴 데 가실 곳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상황을 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김 씨는 한 대학병원에 시신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곳곳에서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기 있는 것 때문에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지만 그게 못 되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했고요.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 씨에게 주위의 따뜻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경북의 일당 독재를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편안한 경북의 복지 강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구문화방송이 최근 집중 보도한 방과후 학교 비리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4월 이후의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과 현재 사용 중인 방과후 학교 관리 프로그램, 교재비와 수강료 등 경비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교장가족의 위탁업체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탁업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영덕군 방파제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청둥오리 11마리와 지난 21일 고령에서 폐사한 청둥오리의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구미와 칠곡, 안동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는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동 통제 초소를 12개 시군 23곳으로 늘리고 가금류 출하 등 이동 시에는 사전 임상검사를 하도록 검사 명령을 고시하고 임상검사 뒤 이동 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년 동안 경주 월정교 보건공사와 안동 하회마을 가옥 보수공사 등 60여 곳의 주요 문화재 보수 보건공사라면서 단청 기술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공사한 혐의로 모 건설 대표 37살 송모 씨 등 3개 건설사 대표 4명과 3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1년에 1,2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받고 자격증만 빌려준 혐의로 단청 기술자 56살 김모 씨 등 기술자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 경주지회는 오늘 월성원전에서 일하는 6개 용역업체 조합원 128명이 오늘 오후 4시간 동안 경고 파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경고 파업 이후에도 교섭안이 나오지 않으면 설 연휴 이후에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역의 모 노숙인 지원센터 소장 44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임시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허위로 거리 노숙인 상담 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6,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 규모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는 시군 단위로 과제를 발굴한 뒤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의 상생, 청년 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등 서민 생활 분야를 비롯해 지방 공기업 부채 감축 등 4대 분야의 20대 핵심 과제, 80대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함정웅 이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리고 화물차를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염색공단에 피해를 입히고 이 돈을 자기 회사 운영비와 개인 용도로 썼다며 청구 금액의 대부분인 45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 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형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400%가 넘는 연이자를 받으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48살 윤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모 시장 상인 61살 조모 여인 등 1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475%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2주 동안 대구 북구 일대에서 10대 학생들을 위협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가 외투와 휴대전화 등 빼앗은 혐의로 14살 김모군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